안녕하세요, 웰리님. 아이고.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컨디션은 많이 좋아졌고요. 운동을 좀 3일 연속해서 쉬다 보니까 죄송해요. 컨디션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차분하게 루틴 먼저 하고 해야 할 일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제도 해야 되고요. 조금 해야 할 일들이 밀려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재에서 직장으로 넘어가면 오늘 래프 월도 에머슨의 성공의 법칙이 아니라 에머슨 맞아요. 불멸의 지혜를 거의 다 읽은 것 같아가지고 중요한 부분. 확고한 믿음의 구조는 감사의 깊이에 정확히 필요할 것입니다. 한번 마지막 부분에 이제 제가 정리를 해보는데요. 결국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 모든 사물이 사물이 아니에요. 모든 사물의 기원이 되는 생각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생각하는 물질은 최초의 상태 그리고 우주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이 물질의 실체는 그 생각에 따라 형상화된 사물을 만들어냅니다. 인간 역시 자신이 생각하는 사물을 형상화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에 대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진지하게 감사함으로써 형체 없는 이 무형의 실체와 완전한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감사는 인간의 마음을 물질의 지성과 통합해주는 도구입니다. 이로써 인간의 생각을 이 존재가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인간은 깊은 감사를 계속 유지하는 마음으로 무형의 실체의 존재와 자신을 결합함으로써 창의적인 생각의 차원에 머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갖고 싶고 하고 싶고 되고 싶은 것들에 대한 분명하고 확고한 이미지를 그려야 합니다. 이 이미지를 생각 속에 간직하면서 모든 욕망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여가 시간을 자신의 비전을 묵상하는 데 보내야 하며 그것이 실제하는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그 사실을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은 믿음과 경건한 감사,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무형의 실체의 존재에게 감동을 주고 창조적인 힘을 발휘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발전한 생각을 붙잡고 있으십시오. 내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나와 함께할 때 그 자신도 발전하고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거라는 인상을 전달하십시오. 흔들리지 않은 믿음과 감사, 그리고 감사.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무형의 실체의 존재에게 감동을 주고 창조적인 힘을 발휘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창조적 에너지는 이미 정해져 있는 사회의 성장 과정과 기존 산업과 사회적 질서에 따라 나에게 적용돼 불어올 것입니다. 원하는 모든 것은 기존의 거래와 상업수단을 통해 나에게 올 것입니다. 나에게 올 모든 것을 내가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현재 자리를 채우고도 남을 만큼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것으로든 그 가치를 내어주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공적인 방법으로 행동하기 위해 그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수행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그가 나에게 받는 그 현금 가치보다 더 많은 사용 가치를 주어야 합니다. 모든 일을 수행하라. 그래서 각 거래가 더 많은 더 확장된 그 형태의 삶을 누리는 많은 생명을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발전한 생각을 붙잡고 있으십시오. 내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나와 함께할 때 그 자신도 발전하고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거라는 인상을 전달하십시오.
앞서 말한 이 모든 지침을 실천한다면 세상 그 누구라도 반드시 부자가 될 것이며 그들이 받은 부의 마음속 비전의 명확함, 목적의 확고함, 믿음의 꾸준함, 감사의 깊이에 정확히 비례할 것입니다. 비전의 명확함, 목적의 확고함, 믿음의 꾸준함, 감사의 깊이, 비전의 명확, 목적의 확고, 믿음의 꾸준, 감사의 깊이. 네. 오케이. 이렇게 불멸의 지혜 The Science of Getting Rich 읽었고요. 이 책은 뭐죠? 부의 기본기? 이게 이제 김승호 회장님의 그 스노우박스에서 프로젝트로 만든 책인데 궁금한 것 같아요. 나폴레옹 힐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라. 나폴레옹 힐 책 엄청 많아요. 이거 말고 바프락텔 명언 30가지. 부란 무엇인가? 부의 원리 러닝 나이팅게일. 어떤 책을 먼저 읽어볼까요? 오늘은 바프락텔님을 만나고 싶어요. 부의 원리. 제가 이 책을 읽다가 말했는데 이 책은 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오케이. 오케이. 옳고, 잠깐만요. 오케이. 자, 바프락텔님의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옳고 그른 길을 판단하는 법.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 법에 대해서 바프락텔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매일 하루하루 루틴을 하면서 매일 열심히 살기는 한데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목적과 비전을 혼동하지 말자. 다시 등반을 예로 들어보자면 잠시만요. 책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매 순간 신경 쓰면서 읽기. 제가 책 읽는 거 음성 파일을 들어보니까 너무 좀 함부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좀 보니까 되게 격양돼서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신경 쓰면서 특히나 지금은 제가 약간
호르몬적으로 격양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과 비전을 혼동하지 말자. 목적과 비전을 혼동하지 말자. 목적, 그리고 비전. 다시 등반을 예로 들어보자면 당신의 목적은 산 정상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쵸? 아이고, 좀 밝게 읽어볼게요. 그 목적은 어떤 식으로든 변하지 않습니다. 산 정상에 오르는 것. 하지만 그 산에는 지금 당신이 선택한 경로 외에도 등정 경로가 많습니다. 오케이. 목적을 향해 나아갔다고 생각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되는 일도 없고 정상에 가까워지지도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때 그들은 자신이 선택한 경로가 아니라 목적 자체가 잘못됐다는 섣부른 판단을 내립니다. 하지만 대개 목적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손봐야 할 것은 경로, 즉 비전이다. 목적에는 문제가 없다,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손봐야 할 것은 경로, 즉 비전이다. 그러니까 산에 오르는 것은 똑같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수정해야 하는 것이 비전인지 목적인지 신속히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을 던져봅시다. 나의 목적. 나는 나의 진심에 따랐고 나 자신에 충실했는가? 네, 맞아요. 내 진심에 따랐고 저 자신에게 엄청 충실했어요. 그래서 매일 내가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 나만의 해답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생각이나 남들의 견해가 내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았는가? 확실하게 막았어요. 오케이. 나만의 고유한 재능이 내게 흥분과 의욕을 주는가? 네. 책 읽는 것도 그렇고 저는 이제 나를 성장시켜가는 거? 이것이 흥분과 의욕을 줘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자, 이에 대한 답이 모두 그렇다라면 당신은 삶의 목적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요? 너무 좋다. 벌써 기분 좋아졌어요. 음악 소리가 너무 큰데? 오케이.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에 대한 답이 모두 그렇다라면 당신은 삶의 목적을 찾은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해야 하는 것은 비전입니다. 오케이, 나는 목적을 찾은 것이고 내가 찾아야 할 건 비전이다. 비전, 미래가 보이는 것? 가능성이 있는 것? 이걸 말하는 걸까요? 비전이 경로예요. 오케이. 꿈을 이루기 위해 다른 경로를 찾는 데 힘써야 합니다. 경로를 찾는 데 힘써야 한다. 저도 요즘에 그 생각 많이 하거든요. 진짜. 근데 이제 경로를 찾는 거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는 실천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거 좀 그 시간인 것 같아요. 내 친구가 겪은 일이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어느 날 내 친구는 비행기로 플로리다주 푸트로더데일에 도착해서 차를 렌트한 다음 웨스트 팜비치로 달렸습니다. 학교에 참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친구는 인터넷에서 뽑아온 지도를 들고 자신있게 출발했습니다. 그는 고속도로를 탔고 학회가 열리는 호텔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나에게 전화해서 지금 가는 중이며 20분 정도 도착할 거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가 도착하길 기다렸습니다.
그 친구는 지도를 흘겨보았고 목적지는 애틀랜틱 한문이에요. I don't know. 빠지는 곳에 이뤘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고속도로에서 벗어나 해변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오케이. 쭉쭉쭉쭉 애틀랜틱으로 아무 의심 없이 들어섰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내 친구는 무려 1시간을 헤맨 뒤 해안을 끼고 달리는 일본 고속도로를 나왔고 목적지인 호텔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자, 주위를 둘러봤지만 호텔을 찾을 수가 없었고 플로리다의 지역에 가본 사람은 알겠지만 애틀랜틱이라는 이름의 길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친구가 몰라서 이제 그 길로 갔고 헤맸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의 요점은 그가 목적지를 바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바꾸지 않았다? 그가 택한 경로와 그가 도착하는 데 걸린 시간에는 변화가 있었지만 존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는 어쨌든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지금의 계획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도 목적지, 즉 삶의 목적에 도착하겠다는 그 결의는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산을 오르는데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경로가 아니라 조금 이탈했더라도 결국은 정상에 올라야 된다라는 그 목적지, 그걸 변동하지 않으면 된다. 결국은 인내, 존버,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즉 삶의 목적에 도달하겠다는 결의는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친구가 내게 전화해서 저기 봐, 플로리다 해안까지 왔는데 그 호텔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으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어이없을까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잘못 들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해서 즉시 꿈을 포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길을 잘못 들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해서 즉시 꿈을 포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오케이. 이때 주목해야 할 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경보를 울리는 방향 표지입니다. 찾는 호텔이 없는 것처럼 확연한 표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표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크고 작은 표지가 있습니다. 목적을 향한 경로에서 벗어났거나 비전이 불분명하다면 자신감 저하와 의욕 부진을 겪습니다. 이는 당신이 목적을 둔 방향으로 전진하고 있지 않다는 분명한 표지다. 즐기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어가고 있는? 자, 목적을 향한 경로에서 벗어났거나 비전이 불분명하다면 자신감 저하와 의욕 부진을 겪습니다. 이는 당신이 목적을 둔 방향으로 전진하고 있지 않다는 분명한 표지입니다. 당신의 직관이 당신에게 무언가가 잘못됐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길이 아니구나 라고 알아차려야 한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길이 아니구나. 나의 직관. 지금 뭐 행동할 게 없어서 이게 뭐 잘못됐다라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자, 목적을 향한 경로에서 벗어났거나 비전이 불분명하다면 자신감 저하 의욕 부진을 겪습니다. 이는 당신이 목적을 둔 그 방향으로 전진하고 있지 않다는 분명한 표지입니다. 당신의 직관이 당신에게 무언가가 잘못되었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길이 아니구나 라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꿈을 추구하는 중에 난관을 만나는 것과 저항에 걸리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난관을 만나는 것과 저항에 걸리다. 저항이 일어나면 오래된 믿음이 의식적으로 살아나 저항에 걸리며 당신이 잘못된 길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오래된 그 믿음은 당신이 옳은 길에 있다면 이렇게 어려울 리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 목소리는 그거 보라면서 애초에 자기 말을 들었더라면 당신이 이렇게 공경에 처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끝없이 떠들어댑니다. 저항은 성가시긴 해도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직관이 차이를 알려줍니다. 만약 당신이 잘못된 경로에 들어섰다면 당신의 직관이 부정적인 정서와 느낌을 일으켜서 당신에게 발을 헛디뎠거나 잘못된 모퉁이를 돌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부정적인 정서. 확실히 운동을 안 하니까 조금 힘들어요. 체격가 괜찮아요. 오늘 이렇게 루틴하고 운동하면 꼭 나오면 되니까요. 꿈을 추구하는 중에 난간에 걸리는 거. 이 직관의 차이를 알려줍니다. 만약 당신이 잘못된 경로에 들어섰다면 당신의 직관이 부정적인 정서와 느낌을 일으켜서 당신에게 발을 헛디뎠거나 잘못된 모퉁이를 돌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목적을 추구할 때 당신이 가진 그 비전이 길잡이가 되어서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선로로 인도합니다. 목적을 추구할 때, 나의 목적을 추구할 때 나의 목적을 추구할 때 당신이 가진 그 비전이 길잡이가 되어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선로로 인도합니다. 진동의 법칙과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좋은 느낌이 느껴진다면 그 느낌을 믿고 목표 달성을 위해 부단히 저항을 돌파해 나가야 한다. 신동의 법칙. 신호를 보낸다. 이것도 맞는 것 같긴 해요. 맞아. 타라라라. 스스로에게 하는 거짓말을 경계하라. 자, 오늘 여기보다는 조금 더 한 부분을 인생의 열쇠는 생각에 달려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삶의 중요한 것들만 남겨라. 때가 왔다는 판단이 들 때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극적인 행동을 취하기에 앞서 자신의 진정한 니즈는 무엇인지 진중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먼저 흥분이 되네요. 먼저 집세를 내고 식료품을 사고 전기와 수도가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생활의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해외여행을 떠나거나 계절을 맞춰 새 옷을 사는 것은 있으면 좋겠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기분 의식주만 목록에 오르고 합산해 봅시다. 진정한 니즈는 무엇인지 진중히 들여다보아야 한다. 진정한 니즈는 무엇인지 진중히 들여다보아야 한다. 생활에 꼭 필요한 돈을 계산했으면 몇 시간 또는 하루 정도 묵혔다가 재평가해 봅시다. 거기서 더 덜어낼 것은 없는가? 휴대전화 요금제를 더 싼 것으로 바꿀 수는 없나? 헬스클럽 회원권을 사는 대신 집에 러닝머신을 두는 것이 돈을 적게 들지 않을까? 대부분 니즈, 목록을 처음 만들 때 니즈가 아닌 불필요한 욕구 및 몇 가지 슬그머니 목록에 끼워넣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삶의 실제, 가치를 더하지 않은 것들을 계속 덜어내야 합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과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을 아는 사람은 당신 자신뿐입니다. 기본 니즈를 해결할 최종 금액이 나왔으면 기본 니즈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모색할 시간입니다. 앞서 설명했던 100만 달러를 버는 방법을 떠올려 봅시다. 100만 달러를 잘게 쪼개 달성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여기서도 같은 방법을 적용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시작 금액이 훨씬 적습니다. 당신이 계산한 기본이자 해결 비용이 한 달에 $4,000라고 칩시다. 오케이. 지금 당신에게 무슨 생각이 드는지 잘 압니다. 대체 어떻게 당신의 오래된 믿음이 만들어낸 온갖 이유와 변명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융합해 꼭 가고 있을 것입니다. 오케이. 내가 아는 어느 부부. 오케이. 이는 흔히 발생하는 일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현재 상황도 이유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소득 수준을 맞추어서 생활 양식을 확장합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때와 지금이 크게 다르지 않다. 차라리 그때 정말 아껴 썼고 돈이 정말 많을 때 아껴 썼고 잘 세이브해두었고 그래서 지금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 어쩔 수 없다라기보다는 지금 돈을 좀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것이 당신이 현실에 갇히고 직장에 매일 기분을 느끼며 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버는 돈으로 형편을 유지하기가 너무 빡하기 때문에 좀처럼 직장을 그만두어 업무를 못 낸다. 마이크와 태미는 소득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여가를 더 확보할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여가를 더 찾으려고 한다. 일요일 12시간 교대 근무를 3번 하는 것으로. 오케이. 왜냐면 평일 근무보다 급여가 높았기 때문에 태미도 이렇게 시간을 해서 바꿨다고 합니다. 오케이. 여기서 마이크의 선택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 현재 위치에서 한 걸음도 물러설 생각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걸음 물러서다 현재 위치에서 오래된 믿음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이크에 계획을 두고 퇴보라고 말할 것입니다.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그 고생을 했는데 왜 포기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순간이 분명히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중량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제가 지금 루틴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밀어붙이면 분명히 번아웃이 오거든요. 몸에서 신호를 보내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모든 것을 스탑해야 되는 그 시기가 있거든요. 그걸 제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온전한 휴식은 궁극적인 자기 관리다라는 걸 또 한번 뒷받침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겪은 그 고생이 당신이 원하는 인생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면 남보기 좋은 그 직함이나 직장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허울뿐인 명예욕이나 자존심에 휘둘려서 당신의 인생 목적에 가까워지지 못하는 그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연봉이나 직위에서 한 발 물러나는 것이 꿈을 이룰 시간을 버는 기회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더 가치 있지 않을까요? 마이크와 태미는 각자의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한편 남는 시간에는 소득을 창출할 방법을 찾았다. 마이크의 부업으로 수업이 늘자 태미는 병원 근무 시간을 더 줄여나갔고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예시가 엄청 긴데 마이크와 태미는 창출한 추가 수입은 단기간에 그들의 니즈를 완전히 충족했고요. 얼마 뒤 그들은 둘 다 직장을 그만두고 어린 아이들을 위한 캠프를 설립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례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는 열정과 진심을 가지고 그 과정에서 남들은 하려 하지 않는 그 일을 감수할 의지가 있다면 목적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생생히 보여줍니다. 기회는 많습니다. 모든 가능성에 마음을 열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저는 컨디션이 조금 안 좋네요. 왜냐면은 말하는 게 또 영어로 야망은 욕망의 추구다.
부의 마인드셋을 기르는 법칙. 삶의 목적이 곧 삶의 이음을 이해하라. 비전은 전략이다. 비전, 경로죠. 목표는 나를 그곳에 이르게 하는 구체적인 단계들이다. 나의 목적이 나의 내적 안내 시스템이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거에 살지 말고 남들이 내 꿈을 파괴하도록 방관하지 말라. 매일 내 꿈에 직접 개입해야 한다. 내 꿈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꿈이 삶이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당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희생하고 감수할 수 있는가? 전 매일 이렇게 루틴하고 운동하는 것들이 다른 좀 즐기는 그 인생을 안 하고 몰입하고 있죠. 삶의 목적을 깨닫는 것은 쉬울지 몰라도 그것을 달성하는 데는 희생이 따릅니다. 저는 근데 저한테는 이게 희생이 아니니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어떻게 살아?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희생이 아니라 이게 재밌어요. 자신의 꿈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거나 거기에 헌신의 시간을 만들어내지 않는데도 꿈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희생이라는 그 단어를 부정적으로 무언가를 잃는다는 그 의미로 보는 것 또한 잘못된 통념입니다. 희생. 적어도 여기서는 상실의 개념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격상하기 위해 무언가를 희생하기로 선택했다는 것은 더 격이 높은 것이 찾을 자리를 만들기 위해 격이 낮은 것을 포기한다는 뜻일 뿐이다. 맞아요. 내가 놀러 갈 수도 있는데 주말에 놀러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책을 읽고 운동을 하는 것. 베이스 캠프를 벗어나지 않고 정상에 오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 좋아하는 것을 하며 살기 위해서 당신이 희생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생존이 중요하지 않는 것부터 포기하기를 제안합니다. 이를테면 케이블, TV 시청료 같은 거 이런 것은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삶의 목적 달성에 관여하지 않은 일들을 없애나갈 것을 권합니다. 이를테면 시간만 잡아먹는 동호회 활동 없어요. 안 하죠. 이따가 모임에 빠진다고 해서 당신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부유한 삶을 일구는 일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려면 즐기던 취미나 소일거리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일시적인 자금난을 감수할 각오도 필요합니다. 또 때로는 일주일에 하루 이틀은 저녁 시간에 기꺼이 투자해서 목표 달성이 필요한 교육이나 연수, 자격증 취득에 힘써야 합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는 일을 포함해서 매일 하고 있으니까요. 야망은 욕망의 표출입니다. 야망은 당신을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시키는 연료입니다. 불행히도 어떤 이들은 야망을 더러운 말로 취급하고 탐욕과 동일시합니다. 이는 전적인 오류입니다. 당신은 다른 누구와도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는 우리 모두에게 무한정 공급되니까요. 당신은 자신이 가진 부를 더 많은 부를 창출하기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은 부의 정체가 아니라 순환이며 결과적으로 더 많은 부가 당신에게 오게 됩니다. 투쟁이 있다면 당신 안에 계약적 믿음과의 갈등뿐입니다. 꿈을 위해서는 낡은 믿음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집중력을 발휘하고 원대한 결과를 기대해야 합니다. 기대 없는 그 욕망과 기대 없는 욕망은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신념을 유지하고 목적에 집중하는 한 당신을 그곳에 데려다줄 비전과 목표들이 당신 앞에 너무 좋아요. 낡은 믿음과 싸울 준비가 있어야 한다. 부는 우리 모두에게 무한정 공급되니까 당신이 자신이 가진 부를 더 많은 부를 창출하기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은 부의 정체가 아니라 순환이며 결과적으로 더 많은 부가 당신에게 오게 된다. 저는 지금 약간 불안한 게 있거든요.
뭐라도 나가서 조금이라도 인컴을 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지금 현재는 투자 기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가진 부를 더 많은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투자 기간, 이것이 부의 정체가 아니라 정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순환이 되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더 많은 부가 당신에게 오게 됩니다. 저에게 필요한 가르침을 주고 계세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이린님 오늘도 독서하느라고 수고했고요. 우리는 내일 만나요.